핵심이 되는 애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분계를 끊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어떤 챕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계정 과목 몇 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그냥 조합해서 풀었다면 지금은 어떤 챕터별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분계는 계정 과목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올 거예요. 자, 해보죠. 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냐면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실기에선 나오지 않아요. 알죠? 제가 실기에서 나오는 건 별도로 설명드릴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주로 출제하냐면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알죠? 물론 우리 시험엔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1, 2, 3, 4번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줄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우리가 주주하고 채권자를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그 외부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요. 그 다음에 곧 현금이 될 수 있는 놈들이에요 라고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무언가를 이제 장부조회라는 걸 하거든요. 12점짜리? 장부조, 죄송해요. 12점이면 10점짜리. 그렇죠? 10점짜리를 하는데 그 장부조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장부조회할 때 다음 중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얘. 우리가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해요. 일단 요거 말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애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용도예요. 마치 우리가 언제 배웠지? 그저께 배웠나? 그저께 우리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쳐서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합쳐서 알려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나와? 응? 얼씨구? 이거 바탕에 갔나? 뭐 인터넷 끊겼나? 깜짝이야. 죄송해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 회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용자들한테요. 저희 회사는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곧 현금이 될 놈들이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우리 회사가 이제 정기예금이 만기가 이제 3개월 이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3개월 이내면 곧 돈 들어오죠, 여러분들? 맞죠? 그런 것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곧 현금이 될 놈들. 했죠. 그래서 시험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용도를 조회해야 된다. 이 정도 좀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용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뭐가 있는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꼼꼼히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우리가 현금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금은 지폐하고 동전만 현금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회계는 현금을 좀 넓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지폐하고 동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지폐나 동전으로 내가 바꿀 수 있으면 그건 회계에서 현금처럼 취급해줘요. 알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얘예요. 통화 대용증권.
알죠? 이 통화대용 증권이 뭐냐면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뭐냐면 통화가 지폐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용은 대신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화대용 증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목적상 이 통화대용 증권은 현금처럼 취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죠?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자기합수표. 여러분 자기합수표 뭔지 아시죠? 10만 원권, 100만 원권짜리 수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는 우리가 뭐 검증이 위조 같은 거 뭐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위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이거 돈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분들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합수표 나오면 계정 과목은 무조건 현금이고요. 그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지금은 못해요. 나중에 곧 할 다른 놈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할게요. 지금은 패스. 자,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한 증서는 대략적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밖에 출제 안 되거든요. 다른 곳에 영향을 안 줘요. 자, 해보면은요. 자, 옛날 옛적이 옛날 옛적. 자, 지금에야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T 저 어렸을 때 저 엄청나게 강조해 저 엄청나게 어렸을 때 저 엄청나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ATM 기기가 없었어요. 표정이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맞죠? ATM 기기가 없었어요. ATM 기기가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직접 농협에 가가지고요.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됐어요.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요즘도 있나 요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증 있거든요. 계좌번호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안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분들은 좀 많이 하세요. 할머니들. 그렇죠? 은행 가가지고 계좌번호 적고 금액 적고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창구에서 그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돈하고 같이. 여러분 사람 가는 데 순서 없고 그래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너무 옛날 사람 아니다, 여러분들. 알죠? 마음은 20대. 됐죠, 이렇게? 예. 자,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더 옛날에는 뭐냐면 아예 은행이 없어요. 다 농협 아니면 우체국이에요. 그렇죠? 농협 아니면 우체국.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업 자금이 100만 원이 필요한 거 옛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저 사업자금 필요하니까 100만 원 좀 붙여주세요라고 해봐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랑 ATM 이런 것들 없잖아요. 없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었냐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해봐요. 내가 그냥 어머니께서 편지 봉투에다가요 우편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우체통 있죠? 우체통에 딱 넣으셨는데 모르고 주소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죠. 맞죠? 저는 100만 원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걔 입장에서는 횡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께서 우체국에 예금을 해요.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우체국에서 100만 원을 예금했다라는 증을 줘요. 그 증을 우리가 우편한 증서라고 표현해요. 송금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럼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시고 어머니께서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우편 봉투에다가 100만 원권을 넣으신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증을 넣으신 거죠, 여러분들. 증. 그럼 증을 넣으셨다라고 하면 만약에 주소를 잘못 가더라도 그 잘못 받아간 사람은 증을 잘못 받아간 거지 돈을 받아간 게 아니죠. 맞죠? 그럼 그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찍거나 맞죠? 왜냐면 그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 거기에 민국이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받아가는 사람이. 맞죠? 그럼 다시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좀 새로 보내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받잖아요. 맞죠? 그럼 전 우편한 증서 받으면 이거 돈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딱 우편한 증서 받는 순간 제가 이 우편한 증서하고 제 신분증 들고 가가지고 뭐 수원에 있는 우체국 찾아가면 1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편한 증서를 받았을 당시에 저는 돈이네라고 생각하겠죠. 맞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배당금 지급 통지표. 지금도 배당금 지급 통지표 날려요.
맞죠? 배당금을 물론 계좌 이체로 쏘긴 하지만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날려요. 배당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통지서 옛날에 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으면 내 신분증하고 그 지급 통지표를 가지고 가까운 그 회사하고 거래하는 은행 있잖아요. 그 지점에 신분증 제출하면 현금을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또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환급금 통지서, 세금 환급금 통지서. 맞죠? 세금 환급금 통지서 받으면 현금이네 생각하죠. 지금 당장은 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환급금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애들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현금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게요. 여기 공사채 이자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실 때 사채라고 하면 일수 아닙니다. 빨리 사채를, 일상생활의 사채를 버리셔야 돼요. 그죠? 회계에서의 사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의 일부를 떼어주고 투자를 받는 거. 즉 주식을 발행해서 돈 받는 거. 했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사채. 했죠. 사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이건 은행한테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요?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알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니까 지금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자산이면 채권자. 채권자니까 여기에서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사채를 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채를 사면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 빌려준 거. 되시겠죠? 근데 이 사채라는 건 만기가 3년 내지 5년 정도 되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사채를 샀어요. 1월 1일 날 사채를 샀는데 이자는 일반적으로 1년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자가 10%다라고 하면은 이자 10%는 그 날짜가 돼야 받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사채 이자표가 되어 있는데 앞에 만기가 도래한이라고 붙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날짜가 도래해야 이자로서 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만 설명했죠. 회계이금은 사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물어보고 사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세무이급 이상서부터 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공채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게 꼭 회사만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죠. 회사만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도 그 코로나 지원금 줄 때 국채를 발행해서 줬다라고 뉴스 많이 뜨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국가가 채권자들한테 돈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하는 게 국채고 공공기관이 그 공익을 위해서 발행하는 걸 우리가 공채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채다, 국채다, 사채다는요. 발행하는 기관만 다르지 다 돈 빌리기, 채권자들한테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 똑같아요. 알죠? 이 정도만. 자, 근데 참고로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친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뭐냐? 자, 우표. 자, 여러분들이 우표 가지고 저기 여러분들이 그 식사하러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즘 물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국밥 10,000원짜리 딱 드시고 어머니 잘 먹었어요. 우표로 결제할게요.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해요? 김치로 때려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김치로 막. 재미없어요? 썰이야. 맞죠? 우표 가지고 결제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입인지인데 이거는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요즘 분들은 수입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설명해보면 요즘은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것들 뜰 때 동사무소 가세요? 아니죠.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정보24시 들어가시면 되죠.
되게 세상 좋아져가지고 무료로 뛰잖아요, 또. 맞죠?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 떼려면 동사무소 갔었어야 됐어요. 그럼 동사무소를 가잖아요. 그럼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떼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한 300원 내지 500원이었거든요. 뗄 때?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띄워주잖아요. 띄워줄 때 300원 주세요 라고 하면 좀 동사무소가 그지 같아 보여요. 300원 주세요. 돈이 좀 한 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300원 주세요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인데 그래도. 맞죠? 그래서 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국가가 발행한 이 우표를 여기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붙이셔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국가의 위험도 쓰고 국가가 발행한 걸 붙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수입인지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여러분들. 야, 수입인지 사갈래? 두드려 맞아요, 또? 아시죠? 그래서 수입인지는 우표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일자 수표는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데 거의 10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근데 얘가 중요하면 제가 10분 동안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동네 안 나와요. 알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음이에요, 어음.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신용등급이라고 해요. 신용등급. 기업들도 신용 평가를 해요. 평가해가지고 뭐 AAA 마이너스, 뭐 A 플러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등급이 낮으면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나 개인. 아시죠? 그럼 걔네들도 자금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난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선일자 수표라는 걸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는 애가 발행하는 게 선일자 수표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 거래를 할 때는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똑똑똑. 그렇죠. 외상. 현금, 어음은 만기가 돼야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 거래 당시 얘기하는 거, 거래 당시. 그렇죠? 어음이나 선일자 수표는 거래 당시에는 외상이지 현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어음 성격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것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뭐야 이거 아니고. 자, 보시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게 요구불 예금. 이거 개정 과목 아니에요. 제가 개정 과목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해보면 자, 이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내가 은행을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다라고 불러요. 내가 은행에 지불해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은행에서 줘야 되는 예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예금이. 내가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은행에서. 어떤 예금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 잘 안 가보셨죠? 요즘은 잘 안 가시지. 뭐냐면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 가가지고 여러분 보통예금 통장 가셔가지고 딱 은행에 여기 보통예금에 있는 통장 잔고 중에서 5만 원 주세요라고 은행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게 보통예금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익숙하죠? 맞죠? 그 다음에 요 당좌예금 설명드릴게요. 중요해지. 당좌예금은 실기 때 엄청나게 나와요. 맞죠? 자, 해보면 당좌예금 어저께는 우리 실기할 때 그냥 보통예금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자세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또 실기에서 중요해, 실기에서. 자, 한번 해보죠. 자,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실제 보통예금 통장을 가지고 옛날이죠, 옛날. 다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보통예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하면 단점이 뭐냐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특히 ATM 같은 거 어떤 시절에는 또 ATM 있어도 기다려야 돼. 줄 엄청나게 서야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ATM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기다려가지고 또 단점이 뭐냐면 은행을 계속 가야 돼. 왜냐면 모바일이랑 이런 거 뱅킹 없던 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알죠? 회계하실 때는 회계가 옛날에 나오다 보니까 다 옛날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워낙 활발한데 맨날 은행 가서 기다리고 은행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귀찮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제가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해요.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어요.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딱 한 번에 넣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은요. 이제 은행에서 뭘 주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잇이 이렇게 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포스트잇과 같이 생긴 당좌 수표라는 책자를 줘요. 당좌 수표 책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당좌 수표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신한은행이라고 할게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그럼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그 비어 있어. 비어 있고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00만 원의 당좌예금 통장 잔고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품을 40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보통예금 통장이 있으면 저는 은행 가가지고 400만 원 또 여러분들 그 은행 창구에서 또 이제 보통예금 제시해가지고 그 400만 원 또 송금해야 되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귀찮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4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당좌수표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좌수표에다가 제가 400만 원 금액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 사인을 해요. 왜냐? 어떻게 약정을 하냐면 제가 아까 신한은행한테 1,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수표 받았 당좌수표 이렇게 뗄 수 있는 수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수표에 사인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환이냐면 제가 사인해준 사람한테만 대금을 주세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는 건 위조 못하게. 알죠? 그럼 제가 400만 원 쓰고 제 사인을 적고 여러분들한테 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제 입장에선 당좌 수표를 여러분들한테 발행해 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저는 뭐가 감소할까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자산이 뭐가 감소할까요? 제가 아까 당좌예금 잔고가 예금했을 때 1,0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예금 잔고가 400이 줄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제 입장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여러분들 입장이나 제 입장 같이 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받으신 당좌 수표 있죠? 그럼 당좌 수표를 가지고 제 거래은행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 거래은행을 가시면 여러분들은 당좌예금 잔고가 늘어요?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 뭐냐? 당좌 수표를 준 사람이 저죠. 제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좌 수표를 받은 여러분들은 예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못했던 여기 이거 설명 못했죠 제가 아까 여기 참아요 여기 보이세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제가 발행한 수표잖아요. 이해되세요? 요건 현금인 거예요. 현금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절대 시험에 타인 발행이라고 안 줘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주는데요? 민국이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타인 발행 아니잖아요. 민국이가 타인이지 누구예요 그냥. 그죠? 가끔씩 이 토시 그대로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민국이다라고 하면 뭐 대한이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지 뭐예요. 아셨죠? 그래서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지 당좌 예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 아시죠?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요거 중요해요, 많이요. 여기. 자, 우리가 자기압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하거나 수령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있잖아요. 맞죠? 그럼 자기압 수표를 준 놈은 현금이 줄고요. 자기압 수표를 받은 애는 현금이 늘어요. 이건 상식적? 근데 이제 핵심 요거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또는 지급했다라고 표현해요. 아까 사례에선 저였죠. 저는 당좌 예금이 줄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당좌 예금이랑 계정 과목과 현금이랑 계정 과목 다른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좌 예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캐치 잘 하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실기 때. 알죠? 자, 이제 현금성 자산 할게요. 여기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 아니에요.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제가 아까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되는 자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돼야 되냐면 3개월 이내를 꼭 외워주셔야 3개월. 3개월이요, 제발. 알죠? 시험에 장난칩니다. 막 4개월 장난치고 5개월 장난치고 1년 장난치고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여기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정기예금은요.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면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실제로 있거든요. 안 써요. 그게 현금성 자산이라고 알려줘요. 회사가.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쪽은 말 문제나 계산 문제 잘 낸다라고 했죠. 그럼 실제 기출 문제 한 문제 풀고요. 그다음 좀 쉴게요. 자, 기출문 일단 밑줄 좀 칠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회계 1급도 이거 계속 내요. 똑같이. 자, 70페이지 가죠. 자, 70페이지에 네모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이세요, 여러분들? 별표 좀 치시고. 자, 거기에서 혹시 가로 1번 현금이라고 돼 있고 회색 네모 박스에 동그라미 2번 통화대용 증권 보이세요? 통화대용 증권? 자, 통화대용 증권의 타임 발행 당좌 수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쭉 밑줄에 전부 다. 자, 송금한 우편한 증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단 선일자 수표는 어음 성격이에요. 그리고 차용증. 여러분들 차용증 들어보셨죠?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 우리가 차용증 쓴다라고 하거든요. 차용증 쓰는 건 차입금인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 차입금, 수입인지, 엽서, 우표 등은 제외다라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안 보겠다라는 거 제외다라는 거는요.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가로 3번에 당좌예금 보이세요?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은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 끝에.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밑줄.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외치고. 자, 이제 71페이지로 갑니다. 자, 71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여러분들 표 3개 있죠? 표 3개. 맞죠? 표 3개라고 해요. 표 있죠? 표. 표에서 첫 번째 칸 대괄호 보시면 당좌수표 발행 보이세요? 제목의 밑줄. 당좌수표 발행의 밑줄 치시고. 화면 보실게요. 그럼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하겠죠? 그럼 당좌예금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 그럼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가요? 대변이죠. 그래서 오른쪽 밑줄 방금 오른쪽에 회계 처리 보이시죠? 회계 처리. 이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구나. 71페이지 맞나요? 여기다 밑줄 치면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밑주시면 여기다가 밑줄 치셨죠? 여기. 당좌수표 발행 여기에 밑줄 치셨잖아요, 여러분. 요렇게요. 그럼 여기에 밑줄 대변에 당좌예금 요렇게. 아이고. 금액은 밑줄 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한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였어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 있죠? 세 번째 칸 대괄호의 밑줄. 동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수치.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기를 풀었을 때 당사가 우리 회사였죠? 근데 시험에 가끔씩 동사라고 할 때 동사. 동사는 앞에 언급된 회사를 우리가 동사라고 해요. 동사. 알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동사라고 나오면 다른 회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죠? 그래서 동점, 타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아까 뭐가 는다고요? 우리 대화 좀 하면 안 돼요? 대화가 너무 단절돼 있어요. 뭐가 는다고요? 현금. 그래서 얘는 차변의 현금의 밑줄.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든다라는 거예요. 당좌예금이 드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 4번. 맨 아래 가로 4번. 현금성 자산 있죠,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은요. 저자분도 아예 쳐놨네요. 그 진한색 글씨 밑줄이에요. 두 번째 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렇죠? 여기서 기억하실 건 3개월. 제발. 자, 그러면 하나 문제 풀고요.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317페이지 317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317페이지에 1번이에요. 자, 317페이지에 1번.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배운 거 있지만 몇 번일까요? 응? 아직 안 배운 거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데? 몇 번? 4번. 그렇죠? 아까 우편한 송금한 같은 거라면서 우리 통화대용 증권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압수표 가랑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그렇죠? 다는 우리 2교시 때 할 거고요. 얘는 또 실기도 같이 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이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외상거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날짜 만기가 도래안이 붙어야 받으러 오면 현금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했어야. 그냥 받으러 옴 나오면 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10시 30분에